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저는 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약 500m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이 이제 된 거죠. 손님이 대전을 가신다고 해가지고 대전의 선화동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옥천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대전 옥천교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죠. 중앙로에서 앞에 보이는 곳이 대전역입니다. 지하상가가 돼 있죠. 이 중앙로가 뭐 문구점 관련돼서도 가끔씩 대전 나오기도 합니다. 약 500m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오늘은 택시 하면서 느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택시 이제 4번째 하고 있는데요. 열흘 됐습니다. 4번째 한 거로는 열흘 됐는데 9월 1일부터 오늘 많이는 운행을 못했습니다. 가게 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는 못했는데 아까 저녁에 9시 40분경에 손님을 여성분을 한 분 모셨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거 연필 보니까 제 1년 후배 와이프더라고요. 제 1년 후배가 차 딜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 한 길을 걸은 아주 성실한 후배입니다. 결혼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유하시고 덕이 있어 보이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 아내분도 아이들을 좀 다 키워놓은 상태에서 가게를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운영하셔요. 속옷 가게, 중가 브랜드의 속옷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참 우배하고 와이프가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참 부럽고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제 우배 와이프가 타셨는데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이어서 50km 타면서 이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9시 40분이면 속옷 장사를 하시면서 조금 늦은 시각에 물론 닫으신 건지 모임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늦으셨네요 하고 인사말을 했죠. 근데 뭐 이렇게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대응을 안 하시고 그렇게 됐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아파트에 사는 걸 알아서 아파트로 가면 되냐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파트를 가는데 탄 지점에서 아파트를 가는 방법이 한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작은 소동네는 읍단위 같은 데는 길이 이렇게 세분화 또 많은 골목골목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대로변을 선택을 했어요. 큰 길로 가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로. 그런데 내리면서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니까 5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카드를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기본 요금이 4,000원인데 4,300원이 나왔어요. 카드 주면서 이렇게 돌아오면 4,300원이 넘게 나온다고 조금 불편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카드 주고 그냥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400m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아, 길을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단속 구간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아닌가. 먼저 물어보지 못한 어느 길로 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은 1차적인 저의 책임은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 요금에서 300원이 더 나왔는데, 그 300원이 더 나온 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아는 사이인데, 그렇게 돌아서 요금을 많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순간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어우, 이게 어떤 상황이지? 뭐 이런 느낌이죠. 첫 번째 감정이 제 자신이 불쌍하더라고. 좀 속상하고, 내가 불쌍한 거야. 내 자신.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가니까 그 와이프, 그 후배의 와이프도 불쌍해 보이는 거야.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만하고 돈도 좀 이제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저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 좀 속상을 하고, 제가 후배한테도 차를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투싼 뭐 좀 좋은 사양으로 산 적이 있는데 꽤 됐죠. 꽤 됐는데 약 500m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좀 제가 뭐 택시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2009년, 12년, 2018년, 요번 2025년에 네 번째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사실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냥 내리시라고 서비스를 해줄 테니까. 아파트를 자기 그 호수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진입을 잘못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원이나 뭐 150원, 한 200원까지도 더 나올 수 있어요. 단지에 따라서.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혼나죠. 그러면은 한참 혼나고 있다 보면 이게 뭐 죄인이 된 느낌, 이런 걸 받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잘못을 한 건가.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받고 그냥 내리시라고 했어요. 택시 하면서.
크레임 자체가 발생하는 게 회사에도 안 좋고 저도 좀 불편하고, 이 지역에서 있다 보면 택시 타는 분의 50%가 많은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를 알고 또 우리 문구점 와서 프린트도 해가고 뭐 이것저것 약간의 것들도 사고, 저도 추석 선물에 양말 세트를 이렇게 산 적도 있고 한데, 물론 컨디션이 안 좋고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는 몰라도 그런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300원이 더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이, 저를 많이 슬프게 오늘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려다가 이게 또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산악금은 또 벌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10만원 벌어야 건전인데, 저는 아주 시스템에 적응이 안 됐나,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 산악금도 잘못하면 밀릴 것 같아서 못 들어갔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마음은. 그 운행을 하는 게 감정상 힘들어가지고 들어가려다가 장시간 주행 시 휴식을 권합니다. 운행을 하는 과정에 이 대전에 일 볼 분을 또 만나서 이렇게 대전에 모셔다 드리고, 지금 12시 51분, 이제 옥천 가면 1시 되면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그런 아는 분한테 내가 욕심을 내서 택시비를 더 많이 벌려고 그런 동선을 취했다라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비춰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좌측 들고, 커브에 주의하세요. 뭐를 잘못 생활을 했나, 사회생활을,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만감이 많이 교차하더라고요. 만감이 많이 교차하고, 왜 서로 이런 상황에 50km 당사자가 신호 위반과 30km 돼야만 하는가, 아직 이 부분도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카드를 이제 긁어봤는데 한도 초과가 나와요. 한 3번, 4번 하니까. 그래서 밖에 저만큼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주면서 이게 한도 초과라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높아심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택시비를 더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돌아온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 하니까 계좌이체 한다고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400m 신호 위반과 근데 30km 단속 구간입니다. 뭐 사실 계좌이체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오늘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내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조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내리시고 이제 자택으로 들어가셨는데, 잠시 후 신호 위반과 30km 단속 구간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택시기사들이 100원, 200원 더 벌려고 이렇게 돌아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시 저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발길을 찾기를 이제 돌렸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 좀 충격 먹었습니다. 충격 먹었어요. 충격 먹고 지금도 눈물이 좀 이렇게 보이네요. 없었어야 될 상황인데 마음이 좀 답답하시고 각박하신 것 같아.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 우리나라 사람이 담배 인심은 좋은데 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택시비는 좀 인색한 거 있어요. 이 자판기 커피도 굉장히 인심이 좋으신데 택시비는 100원, 200원이 더 나오거나 뭐 동선을 잘못 잡아서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할 때 뭐 너무 일찍 누른다든가 메타기를, 그리고 너무 찐친이 가면은 또 오해도 하시고 요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이 메타기가 느리게 간다고 많이 나오고 빨리 간다고 적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하고 거리를 병산을 한 시간거리 병산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큰 차이 없다. 근데 손님들은 그거를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오해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메다기를 언제 누르느냐, 타이밍, 그 다음에 속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가는 길을 본인이 원하는 다녔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운전자가 선호하는 길을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약간의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타면서부터 내리실 때까지 긴장이 되는 거죠. 손님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분을 만나서 잠시 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돈을 벌기보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좋은 말로 민생 투어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3번은 했거든요. 그래서 옥천이 이장님이 300분 정도 계셔요. 그러니까 무슨 리, 저는 이제 여기는 옥천군입니다. 죽향리에 사는데 궁구리, 죽향리 이렇듯이 리가 300곳인 거죠. 그리고 1개육 8개면 300리, 각 리마다 무슨 제, 구덕제, 고개, 무슨 골, 천수골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러니 제가 3년을 했는데도 옥천의 절반도 못 가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디 가자면 모르는 곳도 가끔씩 있어요. 면단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측 커브에 주의. 연이야 지금은 인구도 많이 줄고 가보면 정말 유동인구 없습니다. 없고 낙석 지역입니다. 어르신들 위주로 좀 많이 이렇게 계셔요. 지방 소멸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면단이 가면. 오늘같이 정말 예기치 않은
고객분한테 예기치 않은 상황을 제가 이렇게 받으니까 제가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첫 번째로는 내가 사회생활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 지역에서 생각이 들고, 택시를 3번씩 하고 4번째 하는데도 아직도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 미숙하구나. 먼저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요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또 2번째 제 잘못. 누구를 탓하겠어? 다 제 잘못이지.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마음이 많이 좀 속상하고 서글픈 감정? 뭐 그런 것까지도 좀 이게 다가오더라고, 저한테. 참, 뭐, 돈을 더 주시는 분도 있어요. 8,000원 나오는데 16,000원 주시는 분도 있어. 할머니. 이렇게 확 던져놓고 가. 밥 사 먹으라고. 그러면 또 눈물 나는 거지. 이게, 그거는 이제 슬프거나 서러워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식 같으니까, 그렇게 던지고 하면,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대학생, 딸, 가슴이 며지는 거야, 내가. 감정이 며지는 거야.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제 명함을 원래 명함을 드렸는데 다음번엔 무료로 이제 해드려야지. 아유.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를 울렸다 웃었다 또 울리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눈물 나게 하시네. 이게 나이가 제가 63년생이면은 몇 살이야 되나요? 62이야 되나요? 25에서 25년이니까 그 환갑도 넘고 약 500m 앞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2순이 넘었는데 인생은 결국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60대 때는 또 60대에 맞는 배움이 있는 것 같고 50대는 50대, 40대는 40대에 맞는 배움이 잠시 후 신호 위반과 있는 것 60km 같습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모 철학자는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인생 배우다 끝낼 거냐. 맨날 배우기만 하면 그 인생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자아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즐기고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지 마라. 본인도 잘 간수 못하면서 누구한테 훈계하고 충고를 하냐. 충고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은 것도 아니고 충고하지 마라. 다른 사람 인생에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마라. 그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또 뭐 철학자분이 하시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잠시 후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이고 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강연 제가 TV에서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 불필요하게 배려와 친절이라는 그런 베이스로 상대 인생에 다가가지 않았나. 그분들이 불편하게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렇게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는 하진 않죠. 물어보거나 도와달라고 할 때는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인의 삶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그분한테 잠시 후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택시를 이제 열흘째 하는데 콜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게 되잖아요. 카카오도 받고 회사 콜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는 늦어서 콜이 떠서 받으려면 벌써 이제 누가 받고 막 아직은 익숙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이 콜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 기사님들이 저보다 먼저 이제 회사를 입사하니까 선배님들이라고 다 해야죠.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선배님들이 차에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에도 나오시질 않고 차 안에 계셔. 그것은 결국 서로 커피 한잔 나누지도 못하고 대화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루에 대화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못 보는 기사님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열흘을 해보니까 이 콜 시스템이 기업의 문화, 택시 운전자의 그 행동 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콜을 빨리 받아서 전방에 과속 하루에 산학금, 가스비, 식사비 다 제하고 하루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만원은 찍어야 되는데 20만원 찍으려면 전방에 저는 과속 지금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루에 7만원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해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해야 20만원 찍었어요. 그러니까 못 내리는 거야. 방지턱이 있습니다. 기업의 문화가 상당히 대화가 단절돼 있고 소통이 거의 없고 좀 경직돼 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학금 잘 내고 사고 안 나면 우수 직원인 거죠. 그 두 가지만. 사고 안 나고 산학금 밀리지 않는 거. 그러면은 우수 직원. 지금 옥천 시내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여기 옆에 교육청, 옆에가 옥천중학교.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옥천에서 두 번째 번화가인데
농협, 옥천 농협 중앙회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GS가 24시간을 했는데 한 2년인가 3년 전부터 12시 문 닫고 안 해. 그 정도로 야간 경제 활동이 이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없는 거죠. 알바를 써서 야간을 운영했을 때 적자. 그러니까 열지 않는 겁니다. 지금 1시 10분인데요. 늦은 시간이죠. 저렇게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가요주점이 방지턱이 있습니다. 있고 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콜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할증 시간이고 4시까지. 여기가 옥천에서 가장 번화가입니다. 김밥전국 사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2대 서 있네요. 지금 시간이면 옛날 전방에 같으면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8대, 최하 8대는 서 있었어요. 8대, 10대. 그런데 12시, 1시 되면 이제 들어가시는 거야. 손님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가 옥천 중앙 사거리입니다. 상권 자체가 크질 않아요. 그 중앙에서 김밥천국에서 한 500m를 원으로 그리면 도심은 다 들어옵니다. 500m 안에 나가면 500m를 벗어나면 이제 확연히 차이 나죠. 저렇게 마사지 하는 곳, 24시간 세탁소, 편의점.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야간 상권이 좀 살아야 전방에 돼.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야간에 콜이 옛날에는 많아가지고 3명씩 당직을 썼어요. 새벽 6시까지. 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회사별로 한 대씩 있나? 그리고 개인 택시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3대, 약 4대. 500m,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속 구간입니다. 택시 회사 3곳이니까 3대, 개인 택시 3대, 6대 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시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여기서 방지턱이 제일 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많이 타는데 저렇게 첫 번째 있어도 1시간을 기다려도 손님이 없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이 시간에 콜이 안 떨어지. 사고 다발 여기에 지역입니다. 이제 개인 택시들이 3대 있는 거지. 노래 크롬만 저렇게 있는 거. 너무 경기가 어려워요. 여기 상권이 이렇게 저물 줄 몰랐어요. 여기 앞에서 저하고 제 2년 선배님인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택시하다가. 그 형하고 또 후배 있어요. 후배하고 또 콜 회장님. 이렇게 넷이서 여기서 밤을 새면서 꼴 받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대기하면서.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권 자체가 죽어서 아예 저기는 택시가 없지 않습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변한 거예요. 내수 시장. 이 로봇
택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택시가 서울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운행을. 자율주행 택시가. 지자체가 자율주행 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 그 다음에 로봇택시. 로봇택시가 자율주행 택시 뭐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차량, 공유할 수 있는 차량들이 또 생길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버가 실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실시되다가 폐지가 됐죠. 부분적으로는 이제 조금 아적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가용만 갖고 있으면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우버. 물론 뭐 1년 이상, 3년 이상 무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 사업자도 내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버가, 저는 택시를 하는 기사 입장이지만 우버를 하면 전국에서 한 20-30만 명의 고용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차는 있는데 택시 면허증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가용만 있으면 운전자 자격증이 있고 할 수 있는 우버 시스템이 적용되면 20-30만 명의 일자리는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시범사업으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도시, 준도시 한 곳, 두 곳 한번 우버를 실시를 해보고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나오면 두 곳이 있죠.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세종시하고 제주도. 뭐 어떤 도시를 하던 결과치를 갖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떤 정책을 하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이 있죠. 당장 법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겠죠. 지금 개인 택시, 법인 택시 합쳐서 2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서울이 7만 대니까 2018년인가 25만 대에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5만 대를 줄이는 정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5만 대를 줄였어요. 지금 20만 대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택시가. 네, 택시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호 위반과 30km 근데 단속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및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버를 할 경우는 출퇴근 시간 어린이 보호 구역 및 많이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면에 계신 분들,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계시는 분들은 바로 옆집에 있는 뭐 젊은 사람한테 차를 이용을 하고 돈을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뭐 정책 자체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 및 주정차 참 단속 구간입니다.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반성도 많이 하고 후회도 하고 제대로 살아야겠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후배 와이프하고의 그런 상황을 제가 접하고 이렇게 힘들어 할 줄은 몰랐는데 다시는 이런 오늘 겪었던 일들이 없도록 저부터 노력을 해야겠죠. 누굴 뭐 탓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요. 늦은 시간입니다. 1시 20분인데 옆에가 제 이제 집인데 이렇게 오늘 옥천의 야경을 소개해드리면서 택시하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저의 감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